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호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명준호의 투자론 7번째 시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시장은 이제 전환점을 넘어섰죠. 이번 주 정도, 이번 주 한 중반 정도가 이제 시장에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주 한 중반, 한 수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전환점은 넘어섰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 되겠고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 지수를 1년 내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1년 내내 지수를 너무 간과하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지수는 신경 써야 될 때가 한 1년에 한두 달 정도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그 시점 외에는 지수가 오르는 날이든 내리는 날이든 사실 종목만 내가 그 시점, 시장 트렌드에 정확히 맞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죠. 특히 하나의 마디가 끝났을 때 하나의 시장 마디가 4, 5개월 내지는 좀 길면 한 6 내지 8개월 시장 마디가 끝나고 이제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의 시점 그때는 지수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은 지수는 많이 오르든 조금 오르든 안 오르든 이렇게 빈둥대고 왔다 갔다 하는 날이든 지수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이번 주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수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제가 지수에 대한 그림들도 미리 그려서 짚어드리고 그런 걸 계속 벌써 한 달 반 이상 2달 가까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지수 신경은 전혀 안 쓰셔도 되는 그런 국면에 왔다 하는 거 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의 마디가 끝난 건 이미 4월 달에 끝났죠. 그리고 전환기의 시점도 이제 끝났습니다. 전환 조정기. 지수는 얼마 안 빠졌죠. 지수는 한 6포인트 정도, 6% 정도 빠졌나요? 고점 대비. 근데 종목들은 진짜 많이 빠졌죠. 종목들은 IT, 대형주, 자동차, 건설, 철강, 증권 등등이 갖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에 집중적으로 확신을 갖고 많이 뛰어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은 한 30% 좀 넘게 좀 덜 빠진 종목들은 한 20% 내외 그 정도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이게 지수 6% 빠지는데 종목은 대중들이 많이 몰려 들어간 종목들은 꼭 한 25% 30% 더 많이 빠지죠.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이제는 이제 전환기도 끝나고 이제 새 마디가 시작입니다. 지수가 이제 좀 탄력이 그렇게 좀 세지 않게 올라갔다가 오히려 8월, 9월 거기서 좀 강한 양상을 주든 지수가 초기 흐름을 좀 세게 가져가고 중간 과정을 좀 빈둥거리든 어떻든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달 초중순까지의 새로운 마디가 이제 시작되는 국면인데요. 새로운 마디가 시작하면은 주도 새로 일어서고 또 종목의 유형도 직전 마디와는 상당히 또 상이한 종목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가고 또 직전 마디에는 상당히 강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도 강하게 빠지고 이런 시점들이 새로운 마디가 되겠는데요. 지금 하나씩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보면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6월 19일이라는 현재의 시점에 시장의 지금의 시장이 얘기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 시대 정신은 뭘까? 바로 이 부분으로 봅니다. 시장 자체는 강한 시장 기조죠.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시장 기조.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계속 지수는 밴드에 갇혀 있어도 지수가 밴드에 갇혀 있는 거지. 업종들은 지금 종합지수 3천, 4천도 이미 넘어갔다 오고 하는 업종들 상당히 많은 그런 국면인데 기본적으로는 강한 시장 기조를 보셔야 돼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러니까 강한 시장 기조 속에서 누를 때는 한두 달 눌러놨을 때는 더 매력이 커지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그 강한 시장 기조의 가장 근원이라면은 3저 효과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그냥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조정 받을 때도 강할 때도 밑바탕에 계속 깔려 있는 부분들은 신삼조 효과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금리가 일단 낮고 환율도 제법 안정돼 있고 특히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싸고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에 비해서 이익으로 보나 또 순자산 수준 그동안 쌓아놓은 그 순자산 수준으로 보나 상당히 싸다는 그런 신삼조에 대한 부분이 근간에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신삼조에 대한 근간이 있다 보니까 빠져도 세게 안 빠지죠. 전 같은 경우 좀 버블 권에 있고 그러면은 빠질 때도 막 500포인트, 700포인트 이러고 막 빠지는데 빠질 때도 별로 뭐 기껏해야 뭐 한 100 몇십 포인트 빠지거나 좀 깊이 빠지면 뭐 한 200포인트 빠지고 이런 양상들이 되는 거고요. 이 기본적으로 강할 수 있는 근간이 신삼조라면은 지금 시장의 심리를 좀 억누르고 좀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2분기 실적 부진, 교육조건 대응치가 이미 2분기 지금 한 18% 정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은 뭐 IT든 자동차든 뭐 철강, 건설, 화학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1, 4분기, 2, 4분기, 4분기, 1분기보다는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어떻든 심리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계속 좀 악화일로에 있는 좀 확산이 지금 상당히 계속 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부분, 그걸로 인한 경기 침체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신삼조 효과 같은 경우에 간단히 지금 짚어서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 자체에 뭐 싸다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면 6월 달 이후에 또 조금 조정받았다고 12개월 포워드 PER 1배 이하로 또 내려왔죠. 한 0.96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뭐 1배 미만으로 내려오면 어떻든 거기서는 또 뭐 그렇게 호재에 있어서 올라가는 장이 없습니다. 벌써 2012년, 13년, 14년 단기적인 조정세도 뭐 한 4-5번 있었고 강세 흐름도 그 와중에 또 4-5번 있었지만 뭐 대단한 뭐 메리트, 갑작스러운 메리트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별로 없죠. 항상 이 정도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달라붙은 단기성 매물들도 이 정도는 해소됐다. 기본적으로 우린 싸니까 가자.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역시 신삼조의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는 거 거기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어제는 또 엔화도 한 1%대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런 가운데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 원엔에 있어서의 좀 구엔대를 강하게 분기하거나 고착화시키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들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또 완화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신삼조 유가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 금리, 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금리 수준이야 뭐 FOMC 이제 올해 연중 연말에 한 번 내지는 뭐 많으면 2번 정도 인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든 내년도 뭐 봄이든 그다지 빠르게 인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금 면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금리가 싸다인 것 자체는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긍정적 아이템이 되고 또 아무리 대세 상승의 실적이 나오는 시점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는 그러고 나서 증시가 또 버티는 경우들도 별로 없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면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유가에 있어서도 한 지금 60불대 살짝 아래 살짝 위 이러고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가 60불이면 비싼 것 같죠. 40불대 얼마 전에 4분기 때 여러분들이 40불대를 봐가지고 야 50불대 후반 60불대 비싼 것 같아도 비싼 게 아니죠. 뭐 불과 작년도 여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100불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60불 정도 또 50불대 60불대 이 정도면은 이 경기가 그래도 좀 살아나게 아니면은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억제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기본 아이템이 되겠고요. 반면에 좀 지금 시장의 특성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게 이 실적 부진에 대한 것들 일단 이 2, 4분기 실적 발표 7월 달 중순부터 발표되는 실적 발표 전반적으로 좀 뭐 부진 전분기에 비해서는 부진하다 예상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교육 조건 효과 한 17.3% 정도 되네요. 이런 좀 불리한 요인들이 무역 수지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는 좀 둔감하는 그런 양상을 줄 거고요.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도 막 랠리를 보이고 랠리가 연속된 상황에서 요걸 맞이하면 대폭락이죠. 대폭락이에요. 7월 달 막 중순, 8월 달 대폭락인데 지금 뭐예요? 선조정을 받아버렸잖아요. 4월 달 중순, 5월 달, 6월 달 오면서 막 종목들 특히 경기 민감주 또 실적이 교육조건 대응 취약 효과로 악화될 수 있는 데들은 막 20%, 30% 막 이러고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그다지 작용하지 않는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에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는 거기서 경기 민감주들이 튕겨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국면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좀 메르스인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좀 내수 계속 좀 위축되고 있는 면들 뭐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이나 뭐 영화 관람객, 놀이공원 입장객, 뭐 프로야구 관중 등등 해갖고 막 거의 퍼센테이지가 한 60%, 80% 이런 식의 감소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위축들을 주고 있는데 뭐 등등 결과들을 지금 놓고 보면은 일단 6월달 중순 그래도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 낮은 금리에 주식 말고 투자할 게 뭐 있냐 하고선 뛰어 들어오던 투자자들도 좀 뭔가 좀 기다려봐야겠다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었죠. 6월달 지금 30%의 증시 상한폭, 뭐 FOMC, 그리스 등등 증언인데 거기에 대한 이벤트는 소진이 됐습니다. 즉 시장 리스크는 완전히 급감된 그런 상태인데 이 낙폭과대에 대한 경기 민감주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7월달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20%대, 30%대 그런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는 먼저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또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2막 2장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